곤충의 알걸리즘 19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국정감사 깨알 아이템 두 번째, 정자은행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이 아이템을 가져온 이유는 최근에 이제 비혼 체외 수정이 한국에서 어렵다는 이야기, 그리고 뭐 출산율이 낮다는 이야기, 그리고 정자 기증이 또 어렵다는 이야기를 좀 듣게 돼가지고 이거 재밌겠다 싶어서 가져왔습니다. 첫 번째 질문은 정자은행이란 게 뭔가요? 인데요. 말 그대로 정자를 저장하는 은행이에요. 그래서 되게 낮은 온도의 냉동고에 이 정자를 저장하는 은행이고요. 근데 대개는 개인이 자기의 정자를 저장하는 방식으로 이 정자은행이 이용되고 있고, 근데 이제 뭐 부산대학교 병원이라든지 몇 개 이제 국가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정자은행의 경우에는 기증을 받고 그것을 매칭해 주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.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 이번 국감에서 왜 이 정자은행이라고 하는 게 나왔나 라는 건데요. 한 국회의원이 그런 몇 가지 질문을 했어요. 최근에 난임 환자의 숫자는 줄어들고 있나요? 아니면 어떻게 유지되고 있나요? 그리고 이어서 그 난임의 경우에도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더라고요. 예를 들면 난자의 문제가 있어서, 정자의 문제가 있어서 여러 요인들이 있는데, 그 중에서 이제 정자의 문제가 있어서 난임인 상황의 비율이 생각보다 조금씩 올라가고 있었다는 걸 이 어떤 질의를 통해서 알게 되었고, 근데 이것이 이제 그럴 경우에는 정자가 누군가에게 정자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. 근데 이게 이런 것들이 불법 거래되는 현황이 여전히 계속 불법적인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걸 확인하게 된 거죠. 그래서 이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이분이 이렇게 주장합니다. 이 난임과 관련된 치료라든지 아니면 기증의 필요가 계속 지속되고 있다고 하며 이것을 안전하게 기증하고 기증받을 수 있는 국가의 역할이 필요하지 않겠냐. 그래서 그냥 민간에게 정자은행을 맡긴 것만이 아니라 일부는 공공이 정자은행을 만들어서 안전하게 기증할 수 있게, 그리고 기증받을 수 있게 하자,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국감장에서 이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습니다. 이분의 주장에 의하면 OECD 국가 중에서 정자은행이, 공공정자은행이 없는 곳은 한국이 유일하다고 합니다. 세 번째 질문은 제가 이 이야기를 하니까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. 그럼 방송인 사유리 씨가 그 일본에 가서 어떤 비혼으로 임신을 하고 돌아왔는데 그때 그 이유는 도대체 뭐였냐?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. 그래서 한번 찾아봤습니다. 찾아봤더니 한국에서도 법적인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. 한국에서도 결혼을 안 한 채로도 체외 수정을 통해서 임신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, 의학계 지침, 그러니까 대한산부인과 학회 보조생식술 윤리 지침에 따르면 법률적으로 혼인한 부부에게만 그 체외 시술을 하도록 한다라는 지침이 있었던 거죠. 그러니까 법적인 문제는 아니나 그 어떤 윤리 지침에 따라서 그것을 시술하기가 한국에서는 어려워서 아마 방송인 사유리 씨가 일본에 가서 그것을 하고 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. 근데 사실은 한국에서도 이게 좀 변경될 필요는 있어 보여요. 미국의 한 데이터로는 그 100만 명의 미혼 여성들이 정자은행을 통해서 출산을 했는데 그 아이들을 한 30년간 추적 조사를 해봤나 봐요. 근데 그랬더니 다들 잘 살고 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굳이 꼭 결혼을 한 사람 사이에서만 체외 시술을 할 수 있게 할 이유는 전혀 없어 보인다는 생각이 들고, 마무리로는 사실 이미 다양한 가족이 있잖아요. 그리고 이제 출산이나 임신 역시 개개인이 결정할 문제지 국가가 뭐 굳이 자격을 정해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. 되려 그것이 억지스러운 상태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. 그래서 각계의 모양대로 사람들이 잘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사회가 더 재미있고 좋은 사회가 아닐까? 그리고 좀 재미있게도 국감이라고 하는 어떤 계기가 그런 걸 만들 수도 있는 거 아닌가?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.
그래도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되게 저에게는 아주 큰 힘이 되니까 부탁드리고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